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제 봉생 신경외과의 유일한 기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. 주인인 그 김은묵 박사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파고가 닥치는 겁니다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파고는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상속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간염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이제 예수병원으로 가서 근무도 하면서 이제 부산의 일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. 매각을 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니까 있을 수도 없고요. 상속세가 95%라는 것은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?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.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거나. 근데 이게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치가 않고요. 또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특히 저는 하나 있는 사위로서 이 봉생신경외과를 유지 개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,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지상의 명령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. 복지법인에 기부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. 그런 사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고요. 그 제일 이제 저를 괴롭혔던 일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수십 년간 사셨던 거의 한국계 미국 사람이죠. 이모신데 그게 제 장모님의 제일 맏언니입니다. 그분이 오셔서 장례에 오셔서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가시지 않고 이 상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서울에 이제 있는 모 권력청에게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에 이제 한인회 회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된 제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주 우리 그 박정희 정권의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에게 이제 접촉이 돼 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소개받은 사람이 이제 송모 변호사입니다. 저도 모르는 사람이죠. 이제 그분이 이 처이모에게 이렇게 해서 한번 봉생신경외과를 살려보도록 하자. 이제 아마 이런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료법인을 만들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그 도장을 찍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가정하에 하면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다. 이렇게 아마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처이모가 제 장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장모님으로서는 그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제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그 언니의 이야기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따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일이 쭉 진행이 된 모양인데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나 하면 이제 장모님께서 딱다정이 꼭 한번 내려와서 나를 만나달라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 별 내키지는 않았는데요. 왜 이제 내키지 않았나 하면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전개를 하면서 제일 눈에 가시 같은 걸림돌이 바로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해준 이제 정의화라는 남자 때문인 거죠.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또 이제 법관 출신의 그 변호사의 일본 중앙대학 1년 선배시고 그런 것을 이제 그때는 알고 있었지 않겠나라고 저도 추측을 해봅니다. 아무튼 저와 제 아버지를 지금 봉생신경외과 이 처가의 집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써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음모로 진행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그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간책을 쓴 겁니다.
그 이간질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처가하고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된 거죠. 그 뒤에 이제 장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언니가 저지른 일이니까 나는 몰랐고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한다 그러고 아버지에게도 사과를 하고 저도 이제 시간이 한 달쯤 지나니까 많이 이제 너그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럴 때 이제 그렇게 SOS 온 겁니다. 집사람을 통해서 어머니가 당신을 꼭 좀 봤으면 좋겠다 한다. 그러니까 오늘 좀 가자.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. 이제 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져 버렸는데요.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락킹을 잠그고 제 기억에는 한 1, 20분간 그동안에 한 달간 있었던 얘기를 제게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.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때 장모님을 통해서 들은 이제 이 얘기들입니다. 이제 그렇게 추진을 쭉 이제 하고 오늘 그 서울에서 이제 그 변호사와 사무장과 그리고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오셔서 내실에 계신다는 거죠. 근데 저를 부른 이유는 이 변호사가 인감 도장을 찍어라 한다는 거죠.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인감 도장을 과연 찍어도 될지 찍어서는 안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닥터정이 그걸 좀 판단해 달라. 이제 그렇게 되어서 저를 불렀던 것이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. 아무튼 제가 그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그 두세 달 동안에 저로서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10년 정도에서 겪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는 겪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오늘의 정의유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것이 아주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저로서는 상속을 받는 순간까지 한 석 달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고 고초가 심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내외가 다 그랬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보약이 되었다.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때에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이 그 돈이라는 이것이 눈에 딱 닥치면 완전히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뭐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럴 수 있구나. 정말 이 인간이라는 게 그런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사실 알았습니다.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직성이나 올바른 것은 늘 지켜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만 가지고 살아온 그 당시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제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저로서는 쇼크가 컸죠. 아무튼 그 장인 어르신이 예기치 않는 대왕코너 화재로 인해서 소상함으로써 그 죽음을 지켜보고 그 죽음을 제가 다 이제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르고 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난 그러한 이 사회의 저명한 사람들 또 그 처이모라는 가족인데 물론 이제 저는 그 처이모가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그 처음에는 그런 말씀들도 좀 계셨어요.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호사의 그 관계에 빠진 것이 아니냐.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산소에 제가 참배도 한 적이 있고 또 그 자제분들과도 지금 제가 그 인간관계를 나름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